설치 대상 기업체 가운데 30%가량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쇼핑객을 유치하기 위해 울산시가 사후 면세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0곳인 사후 면세점이 40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국을 돌며 휴대전화 대리점을 턴 10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2억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쳐 싼 값에 팔아넘겼습니다. 소주업체인 무학 울산 공장에 내린 주류 제조 면허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무학 울산 공장은 계속 공장을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택시법 개정안 거부에 반발해 울산 지역 택시가 내일 하루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설을 맞아 각종 선물과 택배 물량이 몰려들면서 우체국이 한바탕 배송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LTE로 현장 연결합니다. 울산시청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며 토지 용도 변경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친목회 회장과 부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밀 요원들 간의 추격 이야기를 다룬 베를린이 개봉했습니다. 이번 주말 볼만한 영화를 시네마 산책에서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가 법으로 마련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외면하고 있는 기업체가 많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고 있는데 명단만 공개할 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에 다니는 권미주 씨는 매일 아침 3살 된 아이를 직장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합니다. 맞벌이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지만 밤 늦게까지 믿고 맡길 곳이 있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희가 7시에 여기 데려다주고 또 7시에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12시간을 여기서 봐주시거든요. 그런 어린이집이 거의 없어요. 이제 거리가 또 회사다 가깝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무슨 일이 급하게 생기거나 아프거나 이럴 때 바로 여직원 2,600명이 일하는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6년부터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해 현재 15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이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울산 지역의 26개 의무사업장 가운데 8곳은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설치 비율은 30.8%로 전국 평균 25.7%보다 높습니다. 미설치 사업장은 풍산과 대우버스, 세종공업, 효성, 신한기계, 덕양산업으로 보육 수요가 부족하다거나 설치할 장소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공간에 있어가지고 공해 지역이고 이렇게 해서 좀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고 위탁 교육도 저희가 안 알아본 거 아닌데 알아보니까 마땅히 이제 할 자리도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어 갖가지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미이행 사업장 명단만 공개할 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에 필수적인 면세점 시대가 울산에서도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오는 4월 첫 시내 면세점이 문을 열 예정이고 사후 면세점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정환 기자입니다. 서울의 명동과 부산의 남포동. 대부분의 상점이 사후 면세점으로 등록돼 있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쇼핑 천국으로 불립니다. 사후 면세점으로 세무서에 등록하면 3만 원 이상 물건을 산 외국인이 출국할 때 각종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공항이나 시내 면세점과는 달리 물건을 직접 구매한 즉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체류 외국인이나 외국인 연수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사후 면세점 설명회를 연 울산시는 외국인 쇼핑 편의를 위해 현재 20곳인 사후 면세점을 연말까지 2배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후 면세점은 지역 쇼핑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외국인 방문객의 소비 지출을 유도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구 학산동에 들어설 울산 첫 시내 면세점도 오는 4월 개장을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에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는데 시내 면세점이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 시내 면세점 잘 운영해서 관광도시 울산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시는 첫 시내 면세점의 성과에 따라 KTX 복합환승센터에도 추가 입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도 면세점 시대가 본격화되면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멀쩡해 보이던 상가 출입문이 힘을 줘서 잡아당기자 틈이 생깁니다. 이렇게 잠금 장치가 허술한 휴대전화 대리점만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여온 가출 청소년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훔친 휴대전화만 무려 200대에 이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3명이 동시에 잡아당기자 출입문이 힘없이 열립니다. 망을 보던 친구까지 달려와 순식간에 휴대전화를 챙깁니다. 얼굴을 가리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까지 썼습니다. 이들이 범행을 마치는 데는 30초가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휴대전화 매장도 마찬가지. 두세 차례 잡고 흔들자 문이 쉽게 열리고 그 짧은 시간에 값비싼 휴대전화만 골라 달아납니다. 피해를 당한 점포 모두 이렇게 한쪽에만 시건 장치를 달았습니다. 힘을 가할 경우 쉽게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밑에 이거밖에 없었고요. 이거를 둘이서 같이 흔들어 버리니까 앞에 편의점도 있고 다 24시니까 아예 생각을 못했죠. 가출 청소년 16살 손목은 등 10명은 KTX역이 있는 전국의 도시를 돌며 한 달 동안 휴대전화 200대 1억 9천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훔친 휴대전화는 하나에 20-30만 원씩 받고 장문업자에게 팔아넘겼고 받은 돈은 명품옷 구입과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이들은 받은 돈을 카카오톡에 올려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2-3명이 달려서 한꺼번에 한번 잡아당기면 손쉽게 출입문 중간 그 손잡이 부위에 그 시정장치를 하든지 아니면 상단과 하단에 같이 시정장치 하는 게 그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은 10대 청소년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한 한편 달아난 5명과 장문업자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의 면허 취소 처분으로 폐쇄 위기를 맞았던 무학 울산 공장이 정상화의 길을 찾았습니다. 조세 심판원이 처분이 과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서영만 기자입니다. 납세자 권리 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이 무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무학 울산 공장의 주류 제조 면허를 취소한 부산지방국세청 처분에 대해 행정조치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면허 취소 대상 여부가 명확치 않고 면허 취소에 따른 청구법인의 불이익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입니다. 무학 측은 이번 결정으로 정상화의 길이 열렸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면허가 다시 이렇게 되돌려져서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후속 조치를 잘해서 울산의 어떤 기업으로서 남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죠. 앞서 지난해 5월 국세청은 울산 공장이 승인을 받지 않은 반제품을 반입해 물을 희석하는 방법으로 소주를 불법 제조했다며 용기 주입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학 울산 공장은 한때 폐쇄 위기를 맞았지만 법원의 행정집행 정지 결정과 계속행위 승인 등을 통해 생산은 계속해왔습니다. 앞으로 다소 강도가 약한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대처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결정으로 최악의 상황은 모면한 겁니다. 무학 울산 공장은 당분간 현재의 방식으로 생산을 계속하면서 앞으로 소주 제조 면허 취득에 나설지 강소주로 전환할지 여부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UBC 뉴스 정만입니다. 설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울산에서 가장 바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설 선물을 배송하는 우체국 사람들인데요. 이 시각 현재 그곳 표정은 어떤지 윤경재 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 전해주시죠. 네, 울산의 모든 우편물과 택배 물품이 모이는 우편 집중국입니다. 이곳은 설을 앞두고 그야말로 배송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제 옆으로 쉴 새 없이 돌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가 보이십니까? 소포들의 목적지를 알아서 찾아주는 자동화 기계인데 소포들이 쏟아지면서 금세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설을 앞두고 이곳에 모인 소포 물량은 평소보다 반 이상 늘어난 하루 6만여 통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근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와 연계한 택배 주문까지 폭주하면서 직원들은 비상근무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야간 교대 근무도 모자라 아르바이트생들까지 합세해 눈코 뜰 새 없이 택배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분과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바빠 보이시는데 어떠신가요? 평소보다 선물 소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눈꽃도 떼수지 바쁜데 다음 주부터는 이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은 그런 물량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경기는 좋지 않지만 정을 나누기 위한 설 선물이 늘어나면서 우체국은 지금 한바탕 배송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편 집중국에서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네, 윤경재 기자 수고했습니다. 공립울산국제고 설립이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의 유치운동 포기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서생면 주민회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원전 지원금으로 250억 원이나 지원하는데도 울산시 교육청이 차단 녹지 조성 등 수용하기 힘든 조건들을 달아 유치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차단 녹지 조성은 전제 조건이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서생 지역을 포함해 국제고 설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택시업계가 택시법 제2개를 촉구하며 내일 운행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시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법인 택시는 내일 새벽 4시부터 모레 새벽 4시까지 24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하며 개인 택시는 내일 새벽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운행을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시간 시내버스를 증차하는 등 긴급 수송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울산 지역 주요 기업체가 올해 설 연휴에 최대 닷새를 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다음 달 9일부터 5일간, 현대중공업은 4일간, 현대미포조선은 5일간 휴무하며 삼성 계열사는 4일간만 쉬기로 했습니다. 장여금은 현대 관계사가 통상 임금의 50%에 50에서 110만 원의 선물비를, 삼성 계열사는 100%를 지급합니다. 반면 석유화학 업체들은 집단 휴무 없이 교대 근무를 이어갑니다. 국제적 음모에 휘말려 서로가 서로의 표적이 된 비밀 요원 4명의 숨가쁜 추격 이야기. 베를린이 개봉했습니다. 숲을 구하기 위한 고양이의 신비한 모험, 부도리의 꿈과 코난과 궤도키드의 두뇌 게임, 명탐정 코난, 은빛 날개의 마술사도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동서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을 배경으로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를 가진 한국의 첩보 액션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고스트라 불리는 비밀 요원 표정성, 북한 권력자의 아들 동명수, 이중 스파이로 몰리는 통역관 연정희, 그리고 제3자의 눈으로 그들을 추격해 나가는 남한 국정원 요원 정진수가 등장합니다. 비밀스럽고 위험한 인물들의 숨막히는 생존 대결을 액션 무비의 1인자 류승환 감독이 풀어냅니다. 아름다운 이하토브 숲에서 태어난 고양이 부도리는 가족과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런 천재지변으로 부모님과 여동생을 잃게 되는데요. 마을로 내려가는 부도리가 만나는 개성 있는 고양이들의 다양한 캐릭터가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궤도키드가 의문의 암호와 함께 운명의 보석이라 불리는 스타 사파이어를 가지고 가겠다는 예고장을 보냅니다. 코난 일행이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의문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연극 배우 등 모두 7명이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코난과 궤도키드가 정면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조종사들이 모두 의식불명에 빠지는 위기 상황이 닥칩니다. 그들은 모두 무사할까요? 시네마 산책 박건웅입니다. 12명이 숨진 석정호 침몰 사고 관련 기소자가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 석정 36호 현장 소장 47살 김모 씨의 첫 공판에서 같은 사건인 만큼 다른 피고인과 함께 재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변호인과 검찰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하청업체인 석정건설 대표와 원청업체인 한라건설 현장 소장 등을 잇따라 기소할 방침입니다. 울산시청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며 토지 용도 변경을 미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친목회 회장과 부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남부경찰서는 60대 친목회장과 부회장의 북구 진장동의 자동차 경매장 업주 장모 씨에게
자동차 경매장을 중고차 매매센터로 용도 변경해주는 조건으로 3억에서 4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장 씨가 용도 변경이 되지 않자 지난 연말 두 사람을 고소했고 이들의 통장 거래 내역에서 실제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친목회 간부들은 빌린 돈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중구 태화 소방파출소 부근 도로에서 52살 이모 씨가 몰던 4.5톤 트럭이 가로수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여 분 동안 이 일대 3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고 뒤따르던 차량이 이 씨의 차를 들이받아 47살 이모 씨가 다쳤습니다. 이어 오후 2시 40분쯤에는 울주군 온산읍 용안사 앞 도로에서 66살 김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아 김 씨와 조수석 동승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박맹우 시장은 오늘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박근혜 당선인에게 울산이 2020년 수출 2천억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산업기술박물관 건립 등 대선 공약과 지역 7개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세 비율을 확대해 줄 것과 도시계획이나 문화재 관리 등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건의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회의 신설과 시도지사 협의회장 국무회의 배석, 영유아 보육 사업을 위한 국비 분담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회의를 열고 국비 확보 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총괄 본부장인 박성환 행정부 시장은 다음 달 20일까지 신규 사업 발굴과 현안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5월 말쯤 중앙부처에 내년 국가 예산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신청액의 98.8%에 달하는 1조 7,1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오는 9월부터 태화강 하구에서 연간 400톤, 14억 원 상당의 바지락이 채취될 전망입니다. 태화강 내수면 바지락 어장을 관리하는 울산수협은 오는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9개월간은 바지락 조업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취된 바지락은 태화강 하구의 위판장에서 매일 한 차례 경매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수만 마리의 까마귀떼가 찾아 주민 피해가 끊이질 않는 남구 3호동 일대 송전선로가 지중화될 전망입니다. 오늘 현장을 방문한 도영회 한전 부산지역 본부장은 많은 피해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지중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익 의원도 이 자리에서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울산시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울산에 5천 가구 이상의 아파트 분양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구와 북구 지역에 1,000가구 이상의 대형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분양에 나섭니다. 현대엠코는 오는 3월 동구 화정동에 33층 15개 동 1,897가구를 분양할 예정입니다. 또 지능기업은 상반기에 북구 중산동에 1,509가구를 분양하고 대우 프로지오는 오는 9월 북구 신천동에 1,035가구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남부경찰서는 오늘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돈을 훔친 19살 정모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편의점 종업원인 이들은 판매한 물품을 계산한 뒤 반품한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기는 수법으로 2달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18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경찰서는 오늘 성인 오락실을 차리기 위해 남의 게임기를 훔친 32살 임모 씨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8월 43살 최모 씨가 오락실 영업을 위해 사놓은 야마토 게임기 35대를 트럭을 이용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린스타트 추진계획 보고회가 오늘 푸른울산 20일 환경위원회 등 35개 그린스타트 참여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식당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에너지 절약, 가정 생활용수 절약 등 올해 그린스타트 10대 과제와 참여단체별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울산에서 처음으로 폭설로 인한 제설 작업에 기업체가 동참하는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동구청은 오늘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KCC와 한국프렌즈 등 4개 회사와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폭설이 내릴 경우 제설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